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자,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12번째 시간 행복 전략입니다. 4월에 100%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행복 전략인데요. 그 내용은 그게 제 강왕국이 만든 배당 투자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저평가 배당주를 사자 뭐 이런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필터가 PCR가 상위 30%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CR이라는 게 시가총액을 영업현금 흐름으로 나눈 그런 지표인데요. 당연히 영업현금 흐름이 풍부해야지만 배당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PCR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저평가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R가 낮다, 그러니까 상위 30%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업들 중에서도 배당 성향이 30에서 75% 정도가 되는 개념 있는 기업만 포함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배당 성향이 너무 낮다는 거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돈을 배당을 안 하고 지들이 막 끌어모으고 있다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업들이 배당을 안 주고 그 남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수익성 높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좋은 건데 그런 한국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은 차라리 배당을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이 높은 개념 있는 기업들을 포함시켰고요. 그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주식을 선정하는 전략이 바로 강화국이 만든 행복 전략입니다. 왜냐면요, 보통 4월이 되면은 저 밑에처럼 배당급 지급 내역 뭐 이런 게 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는 4월에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때리릉 왔습니다. 그럼 제가 맨날 이제 사무실에서 yeah money, yeah 배당 왔다, yeah 뭐 이러고 있으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은 안 했지만 생각은 이렇게 겠죠. 아, 저 병신 새끼 또 시작했네. 아,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죠. 그들은 짜증났겠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제가 행복한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식 찾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는 또 한번 퀀트킹에서 뽑았고요. 자, 퀀트킹에서 필요한 데이터. 그러니까 기업명이랑 그리고 여기 PCR을 뽑았고요. PBR은 또 필요 없긴 하지만 참고 자료를 같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을 뽑았고 시가 배당률을 뽑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필터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필터 어떻게 넣냐 하면은 자, 일단 PCR가 0 이하인 기업들은 우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 필터는 일단 보다 큼 0으로 해야겠네요. 오케이, 0으로 했고, 네, 그리고 PBR가 0 이하인 기업, 한마디로 자본 잠식 기업,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당연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커피를 해가지고, 네, 다음 시트로 넘기겠습니다. 자, 넘겼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필터링에 좀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필터를 넣어가지고 PCR 오케이. 그럼 여기서는 하위로 가야겠네. 자, 그럼 여기서 하위 30%로 항목이 아니라 퍼센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퍼센트. 자, 그러면은 PCR가 낮은 기업들만 남았겠네요. 3, 4, 3, 2, 2. 야,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 많네요. 심지어 대기업들도, 야, PCR가 어떻게 1, 2, 3밖에 안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야, 진짜 말스로도 왜 이렇게 싸냐, 왜 이렇게 싸? 어쨌든 그렇고요. 자, 배당 성향을 또 한번 필터링을 해보겠습니다. 필터. 여기서는 해당 범위로 들어가가지고, 뭐 30보다는 크고 75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하고 뿅 누르면은 네, 좀 바뀌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가 배당률로 서칭을 해보니까 뭐라고? 오렌지 라이프? 야, 무슨 오렌지족도 아니고 오렌지족은 어떻게 시가 배당률이 9.4%나 되냐? 야, 8% 이상이 2개, 6%가 1개, 그리고 5% 이상도 5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프로미징하네요. 프로미징. 오렌지 라이프?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애들이야? 한번 봐야겠다. 그죠? 아하, 퀀트킹을 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Sorry. 퀀트킹을 켜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렌지 라이프 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 오렌지죠. 오케이. 오렌지 라이프. 오렌지 라이프는 생명보험인가? 왜 라이프 야, 죽인다. 역시 라이프를 보니까 생명보험이라고 알아내는 강화국. 야, 죽이지 않습니까? 야, 근데 시가 배당률이 9.5%? 지금 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이게 보면은 오케이, 일단 이건 금융사입니다. 그래서 금융사는 제가 사면은 무조건 깨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는 봐야겠죠. 9.5%라는 거 도대체 요즘 어디서 나옵니까? 그쵸?
자, 주주 순이익은 네, 계속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피크를 찍고 조금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데 그대로 3천억 원을 봅니다. 3천억. 근데 시가총액이 2조 2천억이니까 퍼가 7에서 8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쌉니다. 싸고요. 자, 보면은 일단 이게 지금 배당 그 전략이기 때문에 배당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겠죠. 오케이. 2016년까지 한 푼도 안 주다가 17년부터 갑자기 배당을 주는 거를 보는데 추이상 배당을 계속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순이익의 50%, 60%, 70% 그래서 굉장히 개념 있는 정도의 많은 금액을 배당을 합니다. ROE도 양호한 편이고요. 아, 오케이. 딱 보니까 17년에 상장을 한 것 같네요. 그쵸?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17년 주가가 53,000원이었는데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고요. PBR가 어떻게 된다고? PBR가 0.7. 굉장히 싸 보이죠. 그쵸? 저는 정말 부들부들 떨립니다. 부채 비율은 뭐 당연히 높겠지? 높겠죠? 그치. 당연히 보험주니까, 예, 그쵸. 그 자기 자본은 3.7조이고, 그리고 부채가 28조. 오케이. 이건 뭐 보험주니까 당연한 거고요. 아, 정말, 정말 사고 싶네. 아, 부들부들. 요거만 하나 몰래 사볼까? 혹시 시장이 강원국이 보험주를 샀다는 걸 까먹고 저한테 수익을 줄 수도 있겠죠. 그쵸? 어쨌든 금융주니까 일단은 보류이고. 이베스트 투자증권, 야, 여기도 8.8%야? 도대체 안 볼 수는 없네요, 그래도.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배당 수익률이 높은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뭐 증권사겠죠, 그죠? 증권사. 자, 뭐, 소형 증권사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오히려, 네, 최근에는 돈을 은근히 벌고 있습니다. 그 19년에도 470억의 수익이 기대가 된다는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1분기, 2분기 합쳐서 300억을 벌었기 때문에 2019년에 470억 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 봐도 그래서 자기 자본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좀 들쭉날쭉하긴 하나 요즘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470억을 버는 자식이 시가총액이 3천억. 그래서 이놈도 퍼가 6에서 7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오케이. 그리고 배당은 어떻게 주는데 그래? 배당 그 히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배당은 그쵸 어려울 때는 좀 안 주다가 요즘은 꾸준히 500원 정도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당 수익률이 8.7%가 되었다. 오케이. 그럼 얘도 가격이 많이 떨어졌겠네요. 최근에. 그치. 이놈도 뭐 5천원, 만원대를 쭉쭉 가다가 갑자기 만원에서 5천원으로 수직 하향을 했습니다. 순이익은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요. ROE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13, 7, 10, 8, 10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수치로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뭔가 지금 증권사가 매우 어렵다, 은행이 매우 어렵다라고 그 이 전체 지금 금융주들이 다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도 같이 다운된 것 같고요. 어쨌든 배당은 매우 많이 줍니다. 아, 부들부들부들. 또, 와, 떨리네요. 저기 금융주 또 뭐가 있냐? 삼성화재가 있고, 야, 삼성화재도 배당 수익이 5.2%예요. 야, 이게 말이 되냐? 삼성카드도 있네. 얘도 4.6%죠. 야, 아, 정말 올해는 그래도 제 자산의 5에서 10%를 금융주를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강원국은 금융주를 사면 무조건 깨지던데, 아, 정말 고민이 되네요. 아, 3%, 5% 작게만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이라이콤이라는 놈도 뭐 배당 수익이 8%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게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냐? 이라이콤 뭐 한답니까? 이라이콤은 2017년에 한번 대박 깨졌으나 그 후에 다시 이제 수익이 회복이 되는 거를 보이고요. 2019년에는 요거가 오케이 최근 4분기가 수익이 128억 나왔다고. 오케이 그래 128억짜리가 시가총액 600억 퍼가 5 정도 되네요. 그럼 배당이 어떻게 되냐 히스토리가 궁금하네요. 배당은 작년에 대박 깨졌을 때 200원을 줬는데 지금 다시 400원으로 늘렸는데 근데 이런 거는 제가 행복전략에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이제 배당이 좀 확 늘어갔다가 쫙 줄었다가 들쭉날쭉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행복전략은 배당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지고 좀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좀 아웃이다 임마. 아깝지만 아웃이고 제가 스야텍 수강을 보겠습니다. 스야텍 수강 제가 몇 번 그 보유를 했던 기업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역시 트럼프가 팍팍 치고 그러니까, 네, 순이익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네요. 그쵸? 이건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게. 영업이익이 2013년에 피크를 치고 와장창창 깨지고 있는 걸 보이고요. 그래서, ROE도 매우 낮은 편이기는 하고, 여기 보면은 뭐 3%, 2%이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배당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거야? 배당은? 야, 근데 오히려 배당을 750에서 900원 늘려버렸어.
뭐 기특하기는 합니다. 그 전만 해도 배당 성향이 맨날 20%, 30%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순이익의 그 3분의 2를 배당을 쫙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 순이익도 늘은 거고 배당도 늘었고요. 배당 정책은 마음에 드는데 순이익의 트렌드는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아 고민되네요. 고민돼. 그죠? 아 고민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겨우 합격? 보류? 잘 모르겠습니다. SAMT 이건 자동차 부품 아닌가? 자동차 부품? 얘는 어떤가? 유통이네 유통. 얘도 뭐 최근에 그럭저럭 300억씩 벌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2200. 또 퍼가 7이 나오네요. PBR 1이고 ROE 높은 편이고. 네. 그리고 음 배당은 계속 안 주다가 이제 100원, 110원, 130억 은근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2016년부터 득도를 했네요. 아, 배당을 주는 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보이기는 하네요. 왜 이렇게 또, 그 주식이 이렇게 근엄합니까? 그래도 뭐, 하긴 뭐 1000에서 2000원 간 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완전히 근엄하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ROE도 요 한 해만 좀 그렇고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계속 한 자리, 두 자릿수네, 두 자릿수 전부라. 이런 건 좀 좋은 편이죠. 그쵸? 이 정도면 그래도 합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격. 롯데 하이마트. 하이마트에서 제가 지금 그 쓴 이 노트북을 산 것 같은데요. 예, 고마운 회사입니다. 그런데 왠지 18년, 19년에는 좀 수익이 죽을 좀 쓰고 있네요. 그 800억씩 벌고 있고, 그리고 19년은 좀 어떻습니까? 19년은. 그래도 19년은 1분기부터 3분기까지 400, 700, 오케이, 700억을 번다 이거지. 700억을 버는데 시가총액이 7,200억. 오케이. 그래서 퍼가 9 정도 나오는 것 같고, PBR가 매우 낮네요. 0.35. 근데 그 롯데들은 원래 부동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자산이 팍팍 늘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회사 아니었나요? 자기 자본이 은근히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쫙 이렇게. 그럼 배당 성향은 어떻습니까? 또 배당은? 야, 롯데도 기특하네. 여기까지 정말 개똥같이 배당을 줬거든요. 여기 이제 2015년인가? 이때까지만 해도 5년에 16년이야. 16년까지만 해도 500원을 줬습니다. 야, 아니, 그 주당 5천원을 버는 기업이 그러니까 10%만 배당을 줬고 배당상이 매우 낮죠. 근데 이제 17년부터 갑자기 개념이 도입이 되었는지 배당이 확 늘어났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제가 지금 대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게 그래도 한국 기업들도 요즘 배당을 많이 주는 듯 이제 좀 개념이 있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8년에도 1,700원 줬죠. 순이익의 거의 절반을 배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주가가 많이 빠졌네요. 7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이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이런 PBR가 0.35면 좀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래서 배당 수익이 높게 나온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수익률이 대단히 높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런 훌륭한 대기업, 저한테 노트북을 판 기업이 PBR가 0.35? 좀 너무 심하게 낮은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보세요. 여기 옛날에는 1.35 막 이랬거든요. 예, 근데 지금 0.35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죠? 야, 그래, 너는 들어가자. 합격. 롯데 하이마트로 가자. 그죠? 하이마트로 가야죠. 동국산업. 동국산업은 무슨 뭐 철강 아니었네? 철강? 뭐 강판이나 철강이나 그게 그거겠지 뭐. 네, 그래서 얘도 트럼프가 한 말씀 하시니까 콱 떨어졌다가 19년에는 근데 돈을 잘 벌 거라고 나오네요. 근데 누가 봐도 돈을 잘 버는 것 같지가 않잖아. 그죠? 최근 4분기 수익을 더해 보면은 뭐 한 120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120억. 그러는데 시가총액이 1,300억이니까 퍼가 10이고, 오케이. 얘도 PBR가 0.35입니다. 얘도 죽쓰고 있네요. 오케이. 그럼 얘는 배당 성향이 어떻습니까? 배당이. 그냥 꾸준히 120원, 150원, 140원 이렇게 주고 있네요. 오케이. 자, 오케이. 얘도 좀 많이 죽을 쓰는 회사이기는 한데, 배당은 또 주고 있고, 저평가된 건 맞는 것 같고, 고민이죠. 그쵸? 음, 얘도 뭐 겨우 합격 이 정도 같은데요. 뭐 내가 뭐 딱 그렇게 원하는 그런 주식은 아니기는 한데 좀 네. 레드캣 투어 얘는 딱 보니까 여행사 같네요. 여행사인데 19년에 155억을 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1, 2분기에 100억 벌었으니까 가능도 하겠네요. 오케이. 그렇다 치고 근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 그러면은 퍼가 9 정도가 나오고 음 ROE는 꽤 괜찮은 편이네요. 그래도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뭐 9% 10%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량한 기업이고 배당도 서서히 들어갑니다. 550억, 600억, 800억 들어가 있고 순이익의 절반 정도를 계속 배당을 하네요. 개념 있는 기업이다. 그래, 너는 개념이 있어. 그래, 너는 합격.
합격 주고 SGM 홀딩스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합격을 줬었죠. 뭐 코리아 오토글래스 이건 처음 들어봤다. 뭐하는 기업이야 이거는? 코리아 오토글래스 생이지 얼마 안 된 기업인 것 같죠? 코리아 오토글래스 오케이. 굉장히 양호하게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이네요. 기타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도 아니고 기타 자동차 부품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궁금합니다. 어쨌든 19년에 600억을 번다고 나와 있기는 한데, 오케이. 최근 4분기를 더해보면은 한 500억 벌었어. 그래? 그럼 600억은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오케이. 뭐 그렇다 치고. 예, 보면은 자기 자본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왠지 기업이 1.15로 시작하는 거 보니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밑에 한번 가보시죠. 아, 그래도 좀 됐네. 보니까 그래도 2015년부터 상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얘도 지금, PBR가 조금 떨어졌고, ROE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기타 자동차 부품이 뭔지 모르겠지만 수익은 이렇게 돈이 좀 되나 봅니다. 그 ROE가 뭐 15%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지 배당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고, 굉장히 개념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정도 아니겠어? 오케이. 아, 부채 비율도 지금 잠깐 봤는데 별로 높지 않은 것 같고요. 오케이, 콜. You are in. 합격. 하고, 대성에너지. 대성에너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는 도시가스. 그래, 도시가스는 늘 마음에 듭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안 망하거든요. 부채 비율이 80% 일단 좋고, 오케이. 그래, 그래서 맨날 꾸준히 130억을 벌어 지킨다 이거지. 130억을. 아, 그래서 시가총액이 1,500억이니까 퍼가 11에서 12. 뭐 낮은 편은 아니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습니다. 아, 주가가 계속 근엄한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5천, 6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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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 이러고 있고요. PBR는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0.5이고 ROE는 늘 4, 5%를 그냥 아주 그냥 꾸준한 기업입니다. 꾸준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배당도 맨날 꾸준히 250원을 주고요. 근데 지금 주가가 10년 동안 안 올랐다는 게 좀 걸리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는 좀 아닌 것 같다, 야. 너는 보류하고 포스코. 우리가 잘 아는 포스코죠. 한때 워렌 버핏이 시장에서 가장 위대한 철강 기업이라고 극찬했던 포스코는 네, 그렇죠. 14년, 15년 이때 아주 큰 위기가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수익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19년에 2조를 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1조, 3조, 뭐, 될 것 같네요, 대충.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2조를 버는데 시가총액이 1조 19조라. 그러면은 퍼간 8인가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PBR가 0.4. 진짜 인간적으로 엄청 싸네. 이게 말이 되냐, 도대체? 아니, 포스코라는 기업이, PBR가 0.4야. 야, 이건 좀 그렇지 않냐, 그치? 왜냐면은 얘네들이 PBR가 한때는 1이 넘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0.4는 내가 보기 너무 싼 것 같다, 야. ROE도 뭐 높진 않고 그레이트하진 않지만 뭐 4, 5%뭐 그렇다 치고 네, 배당도 뭐 8천원 만원 꾸준히 유지가 되기는 합니다. 네, 아 좋은 것 같네요. 좋아 좋아. 오케이 합격 됐고 한일 지금 합격이 몇 개 나왔습니까? 겨우 합격들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그럼 네 개만 더 찾아보죠. 네 개만. 한일 네트워크스. 여기는 뭐 통신 뭐 이런 거 하나? 어이고 좀 되게 작은 기업이네. 근데 좀 야, 2010년부터 14년까지는 수익이 뭔지를 잘 모르다가 15년부터 그래도 좀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기업처럼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그래도 조금 늘었었네요. 그죠? 뭐 하는 기업이라고? 시스템 서비스. 뭐를 서비스하고 무슨 시스템을 뭘 시스템 한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오케이. 그러면은 작은 기업이고, 에, 음, PBR은 계속 그냥 1 근처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그래도 1.5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에서 5300까지 뛴 적도 있네요. 이건 고무적이고요. 배당은 계속 안 주다가 그래?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17년부터 이거는 근데 배당 전통이 너무 없네요. 이거는 이제 배당 주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꺼져 새끼야. 아웃. 한일 시멘트. 엥? 18년에 상장을 했다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겁니까? 네, 그런 것처럼 보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너는 그 역사 자체가 없다, 새끼야. 자, 너는 아웃.
요즘은 요번에 어떻게 종목들이 잘 안 나오네요. 청담 러닝. 이거 분명히 또 그 조그만 애들 괴롭히는 그런 이제 그 이러닝 그런 거 같은데요, 분명히. 그쵸? 네, 그래. 애들 괴롭히다 보니까 이렇게 16년에 아작이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다시 회복 중입니다. 근데 올해도 100억을 벌 수 있다고? 정말 벌 수 있는 거야? 1분기, 2분기 이거 합쳐서 60억 벌었고, 오케이, 그럼 120억 번다고 칠 수 있기는 한데, 음, 그래도 싼 편은 아닙니다, 분명히. ROE는, ROE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이고, 이렇게 개박살 났을 때도 배당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당 정책은 유지를 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도 이때가 회복한 후에 11,000원에서 18,000원으로 오른 적도 있고, 뭐,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합격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격. 제가 좋아하는 도시가스가 또 하나 나오네. 도시가스. 도시가스. 제가 한때 도시가스로 돈을 많이 벌기도 했거든요. 오케이. 이놈은 160억, 150억을 벌고 시가총액이 1,300억이니까 퍼가 8, 9 정도 나오고 오케이. 비싸지는 않고 음, 얘도 한때는 18,000원, 33,000원으로 뛴 적도 있습니다. 오케이. 히스토리가 좋고 PBR가 얼마라고? 계속 0.7, 0.8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그냥 에버리지네요. 그죠? ROE도 꽤 높은 편입니다. 뭐 8% 정도 들어가는 편이고 이런 그 도시가스 중에는요. 그리고 배당도 꾸준히 1,100, 1,200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4월에 저를 어느 정도 행복하게 만들겠네요. 그쵸? 그래,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뭘 또 필요하냐. 합격. KT. KT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합격을 준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요. 그렇지, 뭐 7천억을 벌고 퍼는 10이고, 음, 주가가 좀 매우 근엄해 보이는 게 단점이기는 하죠. 그쵸? 올라가는 적이 없네. 계속 빠지고 있네. 근데 PBR가 0.5. 야, 이것도 한국 대표 기업 중에서 좀 인간적으로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거? ROE가 물론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0.5는 좀 아니잖아. 그치? 네, 배당은 이때 한번 깨졌다.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예, 중간에 한번 이렇게 깨진 게, 안 되겠다. 보류하겠다. 마음에 안 들어, 너. 너 마음에 안 들었어. 삼원 강제, 삼원 강제, 얘도 철강인가요? 스프링은 차에서 쓰는 건가? 저렇게 무식합니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 어쨌든 순이익은 계속 100억, 뭐, 이 정도 언저리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퍼는 90이고, 그냥 깔리고 깔린 에브리지 기업처럼 보이네요. 그쵸? ROE도 뭐 6%, 8% 이렇게 대충 유지가 되고 있고 PBR은 낮은 편이고 주가도 4천에서 한 번도 뛴 적이 없는 그런 비전이 없는 기업이고 그래도 배당 꾸준히 주기는 주는데 넌 그래도 비전이 없다 임마. 자, 보류하고 경남스틸은 제가 한번 보유한 적이 있었죠. 강판 16년에 망했었구만. 오케이. 50억을 벌어 제낀다고? 오케이. 이거 NCV 기업 아니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430억인데요. 얘가. 지금 유동자산이 1,000억이고, 부채 총계가 700억이니까, 청산 가치가 340억. 오케이. NCV 기업은 아니네요, 일단. 그리고, 배당은 도대체 어떻게 주는겨? 자, 보면은, 일단 주가가 그래도 한번 1,400에서 2,300으로 점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좋고요. PBR는 뭐 계속 0.5로 달리는 거고 ROE도 뭐 들쭉날쭉하지만 뭐 그저 그렇고 그냥 에브리지 기업이네요. 그래도 배당을 줄인 적은 요때 딱 한 번 있고 뭐 그래도 그 후에는 에브리지하게 뭐 한 배당 수익 4% 정도 나오게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패스를 줘야 됐네요.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내가 얘를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자, 그 뭐야 몇 개 있었어 지금 합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직도 세 개를 찾아야 돼? 오래 걸리네. 씨.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홀딩스. 지주사 뭐를 지주하니 너는? 오리온 그 먹는 거 그거였나? 그렇겠죠 아마?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 숫자가 되게 이상하네. 영업이익이 16년 17월 매우 구린데 순이익은 또 되게 높아. 18년은 반대입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 몰라. 이해가 안 되면 버려. 자, 하고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는 우리가 TV 보는 그 스카이라이프인가요?
그런 거 같네요. 미디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래, 500억씩 꾸준히 벌어가 있고, 시가총액 4천억. 그럼 일단 저평가는 맞는 것 같고요. 부채도 거의 없고, PBR도 낮고, 퍼도 낮고, ROE도 좋은 편인데, 일단 마음에 드네요. 그치, ROE도 요즘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 전에는 10% 이상 넘어갔었고, 네, 그리고 배당도 조금 들쭉날쭉하진 하지만, 그래도 대충 유지가 되는 편인 것 같고, 350원. 그래서 4% 나온다. 그래, 이 정도 됐지, 뭐. 합격. 8개다. 자, 한솔재지, 한솔재지. 한솔재질은 종이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종이를 만들고 19년에 수익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정말 그럴까요? 2분기까지 번 돈은 150억이라서 그걸 2로 곱하면 300억인데 뭔가 3분기, 4분기 기적이 발생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번 믿어보죠 뭐. 자, 만약에 진짜 500억, 600억을 번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3,500억이니까 퍼가 매우 낮은 편이 됩니다. 지금 내려가 보면은 이놈이 15년에 상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매우 근엄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양반주네요. 19,000, 14,000, 16,000, 15,000원. 이건 좀 별로다요. 그런데 ROE는 그래도 야 제주회사인데 막 10%씩 나오고 이렇게 배당도 뭐 그럭저럭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굉장히 대표 제지주 아니었나요, 이게? 한솔 제지가 한국 1위였던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기억나는 게 없어, 요즘. 에휴.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 믿어주자. 합격. 대충 하고. 삼천리를 보겠습니다. 삼천리도 제가 여러 번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었는데요. 그래, 제가 이때 막 그 순이익이 떨어져가지고 막 슬퍼하고 막 그랬는데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19년에 400억을 번다고요? 정말 400억 벌 수 있어? 꺼져, 임마. 자, 19년에, 일단 19년 1분기에 500억을 벌고 3, 4분기에는 돈을 좀 꼬라박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400억. 오케이, why not? 벌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400억을 벌면 시가총액 3,400억이니까 퍼가 8에서 9 정도 되고 야 PBR가 0.25 그래 이 그 삼천리는 도시가스 중에서도 수익이 좀 떨어지고 PBR가 매우 낮은 그런 기업이었는데 인간적으로 0.26은 좀 너무 낮잖아. 제가 기본적으로 보기에는 PBR가 0.3 이하로 떨어지면은 언젠가는 보너스가 왔었습니다. 그래 삼천리도 분명히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삼천이 달려야지 이거더라 그죠? 그래, 이렇게 PBR가 낮은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ROE가 무지 낮습니다. 도시가스 기업인데도. 조금 전에 다른 도시가스 기업들은 막 ROE가 6%, 8%, 10% 그랬잖아요. 얘는 좀 굉장히 구린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BR가 정말 낮은 편이고요. 0.3, 0.4, 그래도 0.48까지 간 적은 있죠. 여기에 한번 호프를 걸어봅니다. 그쵸? 그리고 배당은 그래도 계속 무난히 2천, 3천을 줘가지고 일단 내년에 한 요 정도 먹고 주가는 도저히 더 이상 떨어지기가 힘들 것 같고 또 모르죠. 한번 바운스가 올지. 그래, 삼천이 내가 너 믿어보겠어. 그래, 삼천이 I call. 그럼 이제 대충 10개 찾은 것 같죠. 그쵸?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런 기업도 한번 그래도 한번 봐보고 싶네요. 코리안 리. 여기 굉장히 우량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죠? 코리안 리를 한번 보겠는데 리는 그래 이렇게 막 꾸준히 1,000억 이상을 벌어지키고 19년에는 순이익이 확 는다고 하는데요. 일단 1분기, 2분기를 더해보니까 1,300억. 그래, 그러면은 올해 1,800억을 버는 것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800억을 버는 자식이 시가총액이 9,400억이니까 퍼가 5에서 6밖에 안 되고 PBR가 0.4. 진짜 싸네요. ROE는 생각보다 낮은 편이네. ROE가 그치 뭐 4%, 6%, 7% 이렇게 나오는 편인데 그래도 인간적으로 PB 0.4는 싼 것 같고 배당도 뭐 이제 계속 꾸준히 주는 편이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3.5%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게 금융주가 아니면 제가 이게 무조건 샀겠는데 올해 정말 고민이 되네요. 이놈의 금융주들. 금융주 한번 분산 투자를 해볼까? 한 조그만 돈으로 들어가가지고 한 10개를 그냥 눈 딱 감고 정말 터무니없이 싼 놈들을 사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의견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슈이트가 이제 나오죠. 자, 당연히 이제 구독을 하시고요. 네,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